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막 이제 활발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뉴욕 시립대학교 퀸스 칼리지라는 데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태아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엄마 뱃속에서 겪었던 그 허리케인의 그 간접적 경험이 아이의 뇌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태아 때 이 허리케인에 노출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ADHD 위험이 60배. 응? 60배? 그다음에 행동장애 위험이 20배. 어머. 여자아이는 불안장애 위험이 20배. 우울증 위험이 30배. 이렇게 증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그 그렇죠. 모든 환경이 다 이게 직접적으로 닿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가 뭐 태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예,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고, 심지어 이제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 이런 극한 기온,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 조산 위험이 평균 60% 이상 증가한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 저는 그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후학자들께서는 그래서 요즘 자녀를 안 가지신다고. 안 돼. 미래가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예측이 돼서. 저는 이제 근데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 세대도 분명히 중요한데, 미래 세대의 일이라고 하는 순간 어쩌면 이제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로 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성인인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질 거라고.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갖출 게 다 갖춰져 있고 네. 저희는 괜찮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폭염이나 이런 폭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너무 폭염이 심하다, 에어컨 틀면 되고, 폭우 올 때 안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전염병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잖아요. 전염병이 얼마나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근데 지난 2010년 이전에 국내에서는 한 번도 발생 안 했던 라임병이라는 게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이 발병을 했어요. 라임병이 라임병이란 거는 이제 진드기가 전파하는 질병이에요. 아.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 감염이 발생해서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심하면 뭐 부정맥, 뭐 기억상실, 안면마비 이런 것까지 온다고 해요. 오, 심하네. 또 하나는 이제 말라리아.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많은 정부의 사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다시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다시요? 예. 왜냐면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겨울이 줄고 진드기와 모기 이런 것들, 매개체, 이 질병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더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싸워야 될 적이 계속 늘어나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얘기를 바꿔서 기후변화가 여러분들의 이제 여가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허락한 스포츠 중에 가장 빨리 사라질 게 뭘까요? 달리기. 사라지는 서핑 아니야? 서핑? 그거 양궁 상어 올려놨는데 상어가 없어. 창조적이다. 정말 창조적이다. 비싸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좀 힘들지만 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운동은 바로 스키죠. 스키! 네. 겨울이 없어서. 생각도 못했어.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인공눈을 뿌려서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인공눈을 뿌리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추운 날씨와 습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만족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인공눈을 뿌릴 수조차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이제 한 스키장의 사진인데요. 스키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논바다 아닌가요? 이거 뭐야? 저희 뭐 스키가 아니고 모내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거는 이제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일입니다. 뭐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원래 그 한국의 스키장하고 달리 유럽의 스키장은 대부분 자연설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유럽의 스키장에서 한국의 그 인공눈 제설하는 기술을
배우였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후 변화가 된다는 증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과거처럼 자연스러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인공눈을 뿌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점점 그렇게 변해갈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눈을 이게 그냥 뭐 우리의 레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은 기후 변화, 이 지구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눈이 내려서 이렇게 땅에 쌓여 있는 거를 스노우팩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이렇게 마스크팩 하는 것처럼 팩. 근데 날이 추우면 눈이 내려서 이제 녹지 않고 이렇게 켜켜 계속 쌓여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온난화가 되면서 스노우팩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따뜻하니까 내린 눈이 금방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보이는 게 이제 스키장의 케이스인데, 근데 이게 사라지면 그냥 눈이 사라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온난화보다 훨씬 더 온난화가 가속화돼요. 그렇지. 열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하얀색 물질, 이 물질은 태양빛을 많이 반사합니다. 이 땅을 데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반사하는 거죠. 근데 눈이 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그 받아버리겠죠. 에너지가 그대로 다시 예. 땅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땅을 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눈이 높겠죠. 또 녹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 북극에 따뜻해지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북극의 빙하가 녹고 눈이 녹으니까 햇볕이 더 많이 들어오죠. 더 따뜻해지죠. 그러면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다니면 아니 근데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북극에도 그 약간 구멍난 부분을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좀 메꾸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실제로 공학적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공학적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진짜요? 네, 네. 맞는 얘기 하는 겁니다. 네, 아니, 맞는 얘기. 그래서 지금 똑똑하다니까. 훌륭하셔. 기후공학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클라이밋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공학 기술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건 우리가 화이트 루프, 하얀 지붕이에요. 하얀 지붕. 그리스 산토리니. 그러니까요, 그게 떠올랐거든요. 온통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워낙 큰 도시에서 그렇게 하얗게 실험을 해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파일럿이 눈이 부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네 또.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하얗진 않지만 얘는 하얀색과 같은 반사를 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런 거예요. 도로를 하얗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땅을 이게 덮고 있는 눈이 사라져서 그러면 점점 땅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눈은 이 수자원의 주요 공급원 중에 하나거든요. 눈이 어느 정도 덮여 있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녹아서 지하수도 되고 하천수도 되고 강으로도 흘러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불이 더 세져요. 건조해지고 이게 수분이 없으니까. 강원도의 영동, 삼척 이 지역에 굉장히 큰 불이 났습니다. 그죠? 헬기로 막 물 나르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큰 불이 날 수밖에 없었느냐? 지난 한 70, 80년의 영동 지역의 기상 레코드를 보면 엄청나게 가물이 있었어요. 나무가 다 말라 있어. 그렇죠. 마른 장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우팩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없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얘네들은 보온 역할도 합니다. 겨울에 쌓여 있으면. 눈은 땅 속에 담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이 워낙 춥고 땅이 어는데 이불처럼 덮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에너지가 안 빠져나가고 오히려 땅 속이 위에보다 더 따뜻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곤충, 동물들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사라진다. 추운데 담요 걷어내면 어떻게 되죠? 꽝꽝 얼겠죠. 예. 그래서 바로 생물 다양성까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단순히 기후변화로 눈이 사라진다는 거는 좋아하는 스키가 사라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더 큰 문제들이 하나씩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2024년 올 7월에 열리게 될 그 파리 올림픽 선수촌의 실제 방입니다. 근데 이게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등장했던 골판지 침대 또다시 등장하게 됐죠. 그리고 보면은 에어컨이 지금 안 보여요. 네, 빌트인도 안 돼 맞습니다. 있고.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우리가 더위를 판단하는 지표가 있어요. WBGT라는 습구 온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올림픽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학적 지표가 있는데 분석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2050년 정도 되면 뭐 서울 비롯해서 일단 뭐 도쿄, 아테네, 뉴욕 이런 전 세계 도시 중에 63%인 122개 도시에서는 아예 올림픽 개최가 불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 슬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리 올림픽 자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올림픽을 하겠다. 그럼 응원해야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변화를 시도하겠다 한 것이고, 그걸 선수들부터 시행을 그렇죠. 한 거네요. 선수들은 힘들겠지만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넣고 건물 배치를 좀 잘해서 공기가 잘 순환되게 해서 실내 온도를 실외보다 어느 정도 6도 가까이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방법을 찾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하하. 올림픽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자는 거죠. 이미 세계 각국이 이제 각종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믿지 않는다고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죠.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지구온난화다. 뭐라고요? 필요하다고요? 2019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엄청난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영하 50도의 한파가 미국을 강타했죠. 네. 그래서 그 춥다고? 네, 그렇죠. 춥다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이거 거짓말이야, 허구야. 지금 너무 추워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구 온난화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 이제 트럼프가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이거는 정확히 기후 변화를 잘 설명하는 케이스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결과만 놓고 추워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왜 미국이 추워졌냐라고 하면은 북극의 온난화라는 게 있어요.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북극하고 이 밑에 중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기를 이렇게 가로지는 막이 있어요. 그 막이 약해집니다. 이 막은 둘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팽팽하게 있는 건데, 근데 이 둘의 온도 차가 약해지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공기가 쓰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차가운 데 갇혀 있어야 될 공기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겨울에 한파가 한 번씩 옵니다. 맞아요. 평균 기온이 높아지지만 그 한파가 오는 원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이걸 좀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 했겠죠. 저도 이제 김경일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 심각하고 증거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차고 넘치는데 트럼프처럼 이렇게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정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심리학자들이 의외로 지금 교수님의 질문에 해당하는 연구 많이 했어요. 의외로. 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개방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방성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근데 심리학에서 이제 영어로 오픈니스라고 하는데 여기 이게 우호성이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호성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나 나의 가족들 혹은 나랑 의견 맞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게 우호성인 거고요. 개방성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걸 거부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내가 틀렸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래도 받아들여요. 듣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개방성이 낮은데 우호성만 높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인간들끼리만 잘 지내는 거예요. 약간 고집쟁이들. 그렇죠. 그래서 우호성만 높고 개방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가 커질수록 큰 도움 안 되죠. 네네. 이런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기후는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맞습니다. 지구의 그 온도는 변하는 게 맞고, 오래전부터 지구는 뭐 빙하기도 있고 간빙기도 있고 온도가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 자, 이게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정도죠. 와.
너무 빨리 올라간다. 확 올라간다 저기 뒤에. 저 파란색이 산업화 이후의 온도고 초록색이 산업화 이전의 온도인데 지금처럼 저렇게 약 100년 동안 1도 이상 올라가는 적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지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 아, 이제 저기서 멈추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이미 올해 2월 그 지난 약 12개월, 1년 동안의 평균 기후를 보면 네. 산업화 이후 1.52도를 찍은 거예요. 왜? 그럼 국제사회가 약속했던 마지노선을 이제 처음 초과해버린 거죠. 올해 2월에. 아, 넘었구나. 굉장히 빠른 건가? 예, 빠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유엔이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고 있는 사무총장인 사이먼 스타일 이분께서 지구를 구할 시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긴 했어요. 원래는 파리 협약에서는 2도를 얘기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후 2도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 2도라는 걸 설정하고 우리가 보니까 2도가 과연 적절한 숫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높지. 그래서 이제 더 연구를 해보니까 2도까지 가도 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1.5도로 낮추자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기했던 파리 협약에서 말했던 2도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람 체온이 거의 뭐 그 1도에서 거의 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막 바뀌기도 하니까 체감되는 뭔가 위험이 감지될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했을 때 전 세계 도시 인구 중 약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아, 물 부족. 물 부족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에어컨 끄세요 지금. 저 전기 먹는 거 다 끄세요. 그럼 조명이랑. 조명 2개 더 꺼요. 네, 다 끄시고. 아니, 이목구비만 보이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2도 올라가게 되면 2도씩 올라갔을 때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감자, 야 나 구황작물 좋아하는데. 감자는 안 돼.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 뭐예요? 바로 김치. 그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동의 사람들한테 치명적인데요. 온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옥수수, 뭐 고추, 배추 이런 재배가 힘들어지죠. 쌀은요? 제일 중요한 쌀. 쌀 진짜 쌀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쌀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 문제가 생기는구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식량으로 인한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식량 전쟁이 엄청나지겠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북극곰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진짜. 와닿았어. 방금 우리 2도 얘기를 했는데 1도 더 올라가서 만약에 3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그러면 인간이 버티질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해수면. 자, 3도가 오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타 죽나요? 3도가 올랐을 때 잠기게 될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물에 잠기는 지역이요? 잠긴다고요? 네네. 여기 다 잠겨. 상암도 있어. 그래서 여기 우리 촬영 못 한다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 상암동도 상당 부분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아니 서울이 잠기는 건 예상도 못했는데. 인천, 김포, 뭐 부천, 특히 이런 데 피해가 크죠. 기후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사계절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사계절에 맞춰져 있어요. 그쵸.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지금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 사회 경제 시스템 다 사계절에 맞춰져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되나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